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미래 우주기술 개발 등 5대 분야 20대 전략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29일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열고 그 내용을 발표했고요. 우주 생태계 구축과 대전 위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45년 화성 착륙을 대전이 주도하겠다라는 청사진까지 밝혔는데요. 과연 대전시에서 이 모든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대전시가 내놓은 우주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우주산업 현장 연구자에게 현실에 맞는 계획들인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가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열고요. 지역 내 우주기술 개발과 우주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관련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계획들 발표했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일단 이번 대전시의 계획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대전시가 좀 늦긴 했습니다. 딴 데서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육성비전 선포한 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또 구체적인 목표나 상세한 계획 같은 걸 좀 따져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저희 항우연도 있고, 다른 여러 연구단지와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주 산업의 분야가 어떤 건지. 네. 왜냐하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상용 발사, 그 다음에 상용 발사체 제작, 상용 위성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사실 좀 안 보여요. 예.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산업 육성 방안이 좀 나와야 이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라든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냉정한 평가가 좀 부족한 계획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생기는 내용이요. 시민들 입장에서 대전형 위성 프로젝트입니다. 위성을 대전이 쏘아 올리느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성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예. 위성 만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업체에 발주를 하면 예. 작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나올 테니까. 위성이 그렇게 제작하기가 쉽습니까? 작은 위성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대전시에서 이 위성을 만들 때 무엇을 위해서 위성을 만드느냐. 그리고 대전시가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와 탑재체를 만드느냐가 결정돼야 되고, 그게 결정되어야 위성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성을 또 몇 개 만들어야 할지도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초소형 위성을 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뭘 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초소형 위성들을 쏘았는데, 이 초소형 위성은 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대전시 이름으로 위성을 하나 쏘겠다. 아니 몇 개의 초소형 위성을 쏘겠다고 하면 사실은 위성 산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대학 실험실 수준에서 시험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해서 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전 위성 프로젝트 이런 말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과 그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성을 정말 어느 사이즈에 큰 거는 한 1톤, 2톤도 있고, 저궤도에 쏘더라도, 작은 거는 300km, 500km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목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대전시가 그걸 쏴서 이제 교통량을 측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역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들을,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위성을 쏘는 건, 보통 그렇게 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비용으로 위성을 제작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사실 쉬운 일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렇게 형식적인 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미 한 사업이군요. 그러면요. 그렇죠. 많은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셋도 있고
이게 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뭘 할 거냐인데 한번 쏘고 내대로 버리면 예. 그거 왜 쐈냐라는 말이 나오고 정말 더 무서워지는 거죠. 대전시처럼 이렇게 우주 개발 경험이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항우연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전시가 정말로 위성을 쏘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용이 됐든 아니면 시범용이든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다른 로켓 발사체의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우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사체까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작은 위성은 끼어 들어갑니다. 큰 위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다 한들 필요나 목적이 없는 그냥 위성이 되는 것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저희도 찾아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메탄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뭐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서 보낸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도 명확한 그 기능 목적을 정해서 위성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역마다 뭐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용도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그럼 대전형 위성의 뭐 목적이나 기능을 차치하고요. 대전시의 계획대로 우주산업 관련해서 대전시가 뭐 인프라며 인력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다 앞으로 이제 맞을 수 있는 건지 사실 그동안 대전은 우주 분야의 뭐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뭐 기업이 밀집해 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국내에서 전문성, 인프라를 모두 가진 지역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맞습니까? 냉정하게.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발사체나 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거대 복합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품도 많고 컴포넌트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 와요. 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위성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경우 이제 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에서 조립해서 결국은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조립을 하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일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이 항우연의 위성 총조립 시험센터로 와요. 그렇군요. 환경 시험도 해야 되고 예. 총조립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토의 중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전에서 위성 총조립 시험을 하고 조립하는 것을 사실 업체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 대전에 있는 항우연으로 모이겠군요, 그냥. 예.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위성 시험을 하고 하는데 지금 부족해요. 지금 심지어 부족한 상황이군요. 돌아가고, 네네, 사람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사천에 만드는 또 위성 시험 센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고민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 국방부 쪽이나 국가위성이나 많은 위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소형 위성까지 포함해서 뭐 지금 대전에 또 하나의 그 위성 총조립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확장하려고 해도 항우연 내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위성 총조립과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개발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확장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대전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위성에서 측정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서비스에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그 우주 산업 시장이에요. 지금 KT나 SK가 스타링크하고 지금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인력이 중심인 거죠. 인력이 중심인데 아직 이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 문제하고 보안 규제 개선하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대전에서 해도 상관없죠. 오히려 여긴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대학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판교 밑으로 안 내려올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에서 우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부장님 뭐 그래서 대전시가 우주 인력도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런 그 시장을 좀 개척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뭐 그 계획을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연구단지에 있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이 처우가 낮다고 항우연으로 안 오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특히나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더 합니다.
그리고 항우연에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가 낮다고 또 항우연을 떠나고 있어요. 예, 예. 이 상황에서는 이 5천 명이 어떤 5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요 가장 궁금한 것이 이런 대전시의 계획이 지역의 우주산업 관련 연구자나 기업 등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연구기술직들이 거의 조합의 3분의 2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충분한 소통, 현장하고 소통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장이 뭐 상황이 혼란합니다. 그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지금 네. 우주 연구개발 관련 연구 현장의 상황, 연구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분위기는 좋지 않죠.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 지금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대전에 계속 있더라도 있는 걸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의 적속 기관으로 들어가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예. 아직까지 그게 지금 되고 있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결정이 안 그리고 됐죠. 내일 예. 이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이 저희가 요청하는 희망하는 대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좀 변화가 있구나. 앞으로 전망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반전이 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대전시에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네. 대전시가 사실은 일을 많이 대전시 하지 역할을요? 않았고, 네, 예. 기대했는데 안 했고 오히려 경남도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부 여당을 설득하는데 예. 경남도가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거를 지금 연구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항우연이 이제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이관되게 되면 아마 좀 분위기도 바뀌고 또 그 안에서 또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끝으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뭐 대전이 지역의 강점을 좀 살리면서 지역 경제 효과도 높이려면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지 또 넓게는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현장 연구자로서 좀 쉽게 재원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국가적인 건 잘 모르겠고 대전을 위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네, 항우연이 어쨌든 그 1,200명인데 이 항우연에 인력들이 모여 있으니까 대전 내에서 이 일을 더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설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있는 연구자나 정책 전문가들하고 소통 반드시 하고 기획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등이나 지역의 주요 유공계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네. 여기 졸업을 했으면 사실 여기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대우나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되니까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위성 총조립 시험 센터거든요. 예. 이걸 좀 강화하고 확장해서 이걸 중심으로 그 위성 개발 기능들을 대전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작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만큼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나 이 우수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을 위해서 그런 인력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요 우주 항공 도시들하고 국제 협력이나 교류 센터 만들고 학생이나 연구자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거주 환경, 연구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걸 만들어주면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대전시에서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도움 말씀 또 주장 듣겠습니다. 지부장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인터뷰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이었습니다.